자, 이제 플레인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스트로크를 설정을 하면 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대요. 방향?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뭐냐면 요 빨간색 스틱이 타겟 라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파란색 스틱이 플레인 라인이에요. 동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스탠스 라인이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세 가지 라인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치면 우리가 얘는 이제 비교적 이제 스트레이트 구질을 이제 칠 때 이렇게 정렬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플레인 앵글이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업라이트하고 플랫하고. 근데 얘보다는 우리가 방향에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플레인 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구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택한 스트로크에는 방향과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앵글, 그 다음에 플레인 앵글이란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방향이래요. 플레인 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그리고 이 플레인 라인은 요 세 가지 라인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 파란 선이 플레인 라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 스탠스 라인, 그 다음에 요 타겟 라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방향과 구질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위치의 조합을 보시면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변형 요소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스퀘어, 뭐 스퀘어 오픈, 그 다음에 스퀘어 클로즈라는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단어가 플레인 라인이에요.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스퀘어냐, 오픈이냐, 크로스냐. 두 번째 용어는 요 스탠스 라인이 타겟 라인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의 관계에 따라서 구질도 결정이 되고 방향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세 가지 라인이 변경이 되어도 페이스 앵글 정렬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래요.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크로스 타겟 라인도 이렇게 크로스 타겟 라인에 비해서, 근데 페이스가 이렇게 크로스를 섰지만 내가 여기에 정렬을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로 정렬을 해서 바닥에 있는 파란색 스틱 방향으로 스윙을 하면 어떤 구질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드로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질의 변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클럽 페이스 정렬은 반드시 여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 때 클럽 샤프트가 지면에 평행이 될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를 시켜 플레인 라인 제어하는 거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타겟 라인은 이 방향이잖아요. 요 주황색 스틱 방향. 근데 우리가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스탠스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크로스로 오픈을 시켰으면 내가 지켜야 되는 플레인 라인은 저 파란색 스틱인데 여기서 타겟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우리가 드로우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든 이 샤프트 제어는 플레인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훈련도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질을 구사하려면.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는 5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녹색 선이 플라이트 라인이라고 썼는데 저게 타겟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검정색이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파란색이 스탠스 라인. 비교적 이렇게 세 가지가 평행하게 쓰면 우리가 스탠다드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적 스트레이트 구질을 구사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플레인 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은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유지하는 반면에 스탠스 라인만 이렇게 오픈으로 서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스탠스 라인만 이렇게 크로스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언제 쓸까요, 우리가? 플레인 라인은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웨지 스윙을 할 때는 이 패턴을 많이 쓰고, 좀 큰 파워를 내거나 조금 저탄도 샷을 할 때는 이 패턴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스윙어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좀 많이 쓰고, 히터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많이 써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비교적 스퀘어고, 크로스로 서서 스탠스 이렇게 크로스로 서요. 크로스로 쓴 상태에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이 팔뚝의 회전이 어떻게 되냐면 라인을 지키려면 회전이 많아져야 돼요. 턴의 양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치고 나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또 롤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피니시 때 어떤 피니시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로볼을 칠 때 대부분 하는 패턴 중에 뭐냐면 피니시를 낮게 하면은 탄도가 우리가 낮은 탄도를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패턴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공을 띄워야 돼요. 띄우거나 정밀한 샷을 할 때 웨지 같은 경우는 얘를 스퀘어로 맞추고 이렇게 쓰죠. 오픈으로 쓰겠죠. 그러면 오픈을 쓴 상태에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얘 회전량이, 왼팔의 회전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얘가 업라이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힌지 액션이 뭘로 바뀌냐면 약간 앵글드나 버티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백스윙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만 팔로스로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좀 거리 제어하거나 탄도를 위할 때는 요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레이트 샷을 치면서 좀 탄도 조절을 할 때는 요 세 가지 패턴을 좀 쓰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구질 변화를 할 때는 요 패턴을 쓰는 거죠. 타겟 라인에 비해서 플레인 라인도 오픈이 되고 스탠스 라인도 오픈이 되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았으면 이때는 이제 페이드 구질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5가지로 우리가 구질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세 가지의 관계잖아요. 타겟 라인, 그 다음에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스탠스 라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거나 구질을 결정할 때 요 플레인 라인의 변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더 정확한 구질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샤프트를 제어한다는 네. 이해가 잘 안 가요. 샤프트 아까 우리 한번 해봤어요. 얘가 샤프트예요.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 샤프트를 잘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만 잘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여기서 얘를 잘 가르쳐요. 맞죠? 계속 가르쳐요. 그럼 결국에 끝에서 백스윙 탑에서 얘가 샤프트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처음에 기울어졌던 이 샤프트의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잘 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들었다가 요 끝을 다시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향해서 계속 내려와요. 그럼 이 끝부터 다시 맞고 들어오겠죠. 맞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맞아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스윙 플레인의 샤프트를 얼마만큼 잘 그렇죠. 제어를 하냐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레슨이 한국 같은 데서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켈리가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에서 메케닉보다는 메케닉에서 필을 배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메케닉에 대한 이해를 조금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골프 스윙에 필요한 메케닉은 클럽의 세 가지 요소, 샤프트, 클럽 헤드, 클럽 페이스를 잘 제어하는 게 저는 메케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윙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게 결국은 원의 기아, 클럽 헤드, 서클로 움직일 거고, 몸은 내가 그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직선의 움직임으로 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클럽의 세 가지 요소, 헤드, 페이스, 샤프트를 제어하면서 정렬의 기하학과 회전의 물리학을 만드는 게 저는 메케닉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건 거잖아요.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또는 타겟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얘를 이 클럽 헤드 움직임이 서클을 잘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서 클럽의 세 가지 요소만 잘 내가 다룰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안을 우리가 골프를 배우면서 또는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클럽 헤드 제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레슨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클럽 페이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클럽 샤프트 제어에 관한 거는? 근데 결국은 클럽 헤드를 잘 제어하면 파워가 생기는 거고, 페이스랑 샤프트를 잘 제어를 하면 방향의 결정적인 요인인데. 근데 샤프트를 제어한다는 네. 이해가 잘 안 가요. 샤프트 아까 우리 한번 해봤어요. 얘가 샤프트예요.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 샤프트를 잘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만 잘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여기서 얘를 잘 가르쳐요. 맞죠? 계속 가르쳐요. 그럼 결국에 끝에서 백스윙 탑에서 얘가 샤프트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처음에 기울어졌던 이 샤프트의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잘 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들었다가 요 끝을 다시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향해서 계속 내려와요. 그럼 이 끝부터 다시 맞고 들어오겠죠. 맞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맞아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스윙 플레인의 샤프트를 얼마만큼 잘 그렇죠. 제어를 하냐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레슨이 한국 같은 데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어 못하면 내가 방향 제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샤프트가 움직이는 게 이 플레인 라인을 아웃에서 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인에서 아웃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이제 다른 프로님들이 유튜브에서 어떻게 레슨하나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부분이 얘가 80%예요. 그 다음에 요거 뭐 한 10%?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결국은 이거 세 개 아닐까요? 방향, 파워, 골프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다룰 수 있으면 기울어진 움직이는 원에서 저는 좋은 골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축도 생각을 할 게 없는 이제 뒤에 나와요. 핸드 컨트롤 피벗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몸의 피벗을 제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을 생각하는 거는 하나만 저는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 위치만 지켜주면 돼. 머리 위치만 지키고 내가 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계속 가리키려고 하면 축은 자동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축을 따로 분리해서 또 생각해 버리면 너무 또 복잡해지네. 그때 가서는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핑 머신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단순하게 만들어져요. 네,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몸의 움직임이, 클럽의 움직임이 다 제어가 되는 게 골핑 머신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테이크어웨이를 해요, 이렇게. 테이크어를 하고 샤프트가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까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잖아요. 왜 여기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을까요? 뜬금없죠, 질문이. 근데 아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라인을 여기서 샤프트 연장선이 내가 계속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라인을 지키는 게 아니고 회전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빠지죠. 그래, 얘를 너무 똑바로 빼려고 하면 안 되죠. 얘는 왜 나왔을까요? 이 샤프트 연장선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내가 계속 지키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런 모션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너무 막연하게 접근했잖아요.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르쳐주신 프로님이 야, 너 테이크어웨이 해서 무조건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돼야 돼. 이렇게만 우리는 그냥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하고 오해 소지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얘를 지킬 거예요. 지키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도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럼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라인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제 손이, 양손이. 똑바로 가나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래서 스윙 레프트라는 얘기 많이 했죠. 옛날에는. 왼쪽으로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이게 스윙 레프트예요. 라인을 유지를 하고 제 손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손이 되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봐볼게요.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끝은, 여기가 공이에요? 이 끝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기부터 이렇게 가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가겠죠. 계속 바깥으로 있죠? 바깥에, 여기가 공이니까, 여기가 라인이고, 여기까지도 바깥이죠? 여기 있을 때 손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있을 때 손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안으로 들어가요. 몸이 비켜주는 게 멈추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피니시까지 원모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얘를 한다고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임팩트 포지션에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이 골반은 거의 타겟을 보고 이런 포지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 이 손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라인 지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요 그립의 끝이 저 라인을 지킬 거예요. 라인을 지킬 거예요. 제 손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얘를 이렇게 당기면, 그리고 인위적으로 제가 몸을 이렇게 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놓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면 더 큰 파워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이거 아닐까요? 임팩트 백을 때리는 거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임팩트 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얘를 놓고 걸리는 거잖아요. 얘가 나는 이 라인을 지키고 싶은데 뭔가 이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걸리는 거를 느끼는 거지.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소리가 크게 난다는 얘기는 내가 손으로 얘를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갈키는 게, 이 라인을 갈키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갈켜요. 라인을 제어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충격이 가해지는 거지.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으로 치려고 한다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저 라인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던 거랑 비슷한 동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거지. 얘가 제가 이 라인을 지키는데 걸려 있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릴리스, 임팩트를 뒤에 이제 요거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릴리스를 한번 봐볼게요. 릴리스는 파워 패키지에 사용한 모든 파워 어큐뮬레이터를 작동시켜 임팩트 위치로 보내는 거래요. 자, 그리고 다운스트로크에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에 대한 조정 없이 탑에서 피니시까지 적어도 팔로우스루까지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릴리스는 임팩트, 팔로우스루를 포함한 연속 모션이래요. 여기서 릴리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릴리스가 되면, 릴리스, 임팩트, 팔로우스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모션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원모션으로 이렇게 가요. 가는데 얘가 이렇게 딱 걸리면 이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 저항이 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항이 클 나면, 더 크게 만들려면, 걸리는 저항이 크게 만들려면 이 속도가 빨라지면 되겠죠. 전반적인 속도가 빨라지면 되겠죠. 근데 이 전반적인 속도를 빨리 하려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속,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를 하고 직선 구간을 내려가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때부터 왼쪽이 비켜주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속도를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탠스가 넓어주면 되겠죠. 넓어주고 놓고 그럼 비켜주는 것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어느 정도 더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시면 요 첫 번째 게 플레인 라인이죠. 두 번째 게 스탠스 라인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요 타겟 라인, 여기 보시면 녹색 선 플라이트 라인이 뭐냐면 타겟 라인이 이거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가 되고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언제 써야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이 이렇게 스퀘어가 되고 스탠스만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로스가 돼 있어요. 요거는 비교적 스트레이트를 칠 때 이렇게 쳐요. 근데 이건 탄도 조절인 거죠. 웨지를 칠 때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틀어놓고 이 라인을 지키면 이 클럽 페이스가 조금 더 이렇게 앵글대나 버티컬로 가기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틀어놓고 내가 이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을 이렇게 스퀘어고 내가 스탠스만 틀어놓고 이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갈 때 회전량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라인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여기 타겟 라인이에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스퀘어라고 치고 이거를 막대기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면이에요. 근데 저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스퀘어고 제가 스탠스만 오픈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오픈 쓴 상태에서 얘를 지키려면,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회전량이 적으면서 업라이트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맞고 나서 롤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좀 더 스퀘어가 유지되기 편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 플레인 앵글은 어떻게 될까요? 또 플랫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상태로 라인을 지키면 이 회전량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치고 나서도 라인을 지키려면 반대의 회전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피니쉬가 어떻게 나오냐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탄도 칠 때 피니쉬를 어떻게 나오나요? 저탄도. 이거예요. 공을 띄울 때는. 여기가 얘는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가 열려 있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지일수록 얘가 오픈으로 가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긴 클럽일수록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쓸수록 힌지 액션 중에서 어떤 거에 가까워질까요? 오픈으로서 내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킨다고 치면 회전량이 없어요. 앵글드로 가요. 이렇게 쓰면 플랫해지니까 라인을 지키려면 좀 더 회전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호라이즌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짧은 클럽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고 긴 클럽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비교적 스트레이트 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이탄도, 요건 로우탄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건 다 스퀘어죠. 이렇게 다 스퀘어죠. 그럼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스퀘어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스퀘어, 오픈, 크로스잖아요. 타겟 라인에 대해서 스탠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로우나 페이드를 치려면 이거 아닐까요? 뒤에 나오는 거? 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요 상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는 타겟 라인의 스퀘어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스퀘어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내 스탠스 라인이나 플레이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는데 이게 타겟 라인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지 내가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도 커브가 생기는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같이 맞췄다고 치면 이렇게 똑바로 선 걸 이렇게 튼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섰다고 하더라도 닫혀 있다는 게 뭐냐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스퀘어로 맞추는 게 아니고 열려 있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타겟 라인이고 플레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탠스 라인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타겟 라인에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이 라인 중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비교적 닫혀 있는 거죠. 그럼 스탠스 라인에 비해서는 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열려 있는 거죠. 근데 타겟 라인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그럼 드로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타겟 라인에 대해서는 살짝 열려 있지만 스탠스 라인에 대해서는 살짝 닫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구는 뭐 드로우를 치려면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맞는 거잖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타겟 라인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플레이 라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닫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구질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페이드를 치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서 클럽 페이스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자꾸 한번 쳐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이 어떻게 가냐면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놓고 내가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열렸던 거를 비교적 요 타겟 라인에 스퀘어로 맞추려면 내 몸을 틀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플레인 라인하고 스탠스 라인이 타겟 라인에 비해서 오픈으로 바뀔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 지키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갔던 게 조금 더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휘는 커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드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처음에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똑바로 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근데 이거를 스퀘어를 이렇게 맞춰있는 동안 틀면 크로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드로우 커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골프를 할 때 제가 골핑 머신을 읽어보고 했을 때 제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몸의 움직임은 대부분 회전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 공의 연장선을 이런 클럽을 잡고 제 의도는 뭐냐면 바닥에 있는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가리키는 움직임을 하면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 의도는 직선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렇게 기울어진 클럽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직선으로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골프 클럽은 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바닥에 있는 이 타겟 라인을 기울어진 이 클럽을 가지고 직선을 계속 연장선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내 몸의 척추를 중심으로 내 몸의 오른쪽은 공에 멀어져야 되고 왼쪽은 공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은 뭘까요? 오른쪽이 멀어지고 왼쪽이 가까워져요. 제 입장에서 이걸 회전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이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는 것을 내 몸이 방해를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몸이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뒤로 빠져주고 왼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그럼 제 3자가 봤을 때는 회전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회전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골프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레슨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님들 레슨할 때 항상 골프 레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전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회전은 내가 의도해서 내가 돌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오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회전이라는 걸 오해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깨를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스웨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축도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결국은 제3자가 봤을 때는 회전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방해를 안 하려면 오른쪽이 뒤로 빠져주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이 위치를 지키고 얘를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클럽은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 오른쪽이 비켜주고 그 왼쪽은 당연히 오른쪽이 뒤로 비켜주는 것만큼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왼쪽 어깨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회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골프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핑 머신에는 골프를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클럽의 스윙계도 서클은 직선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선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원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직선이 더 편하겠죠. 그리고 골프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선수들 같은 경우 0.24초래요. 그리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좀 느리신 분은 0.3초. 0.3초나 0.24초를 체감을 한번 해보면 이거보다 더 짧은 순간인데 이 짧은 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서클을 잘 제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드는 것까지는 내가 직선의 움직임으로 클럽을 이렇게 잘 들었으면 이 클럽 헤드나 내 몸은 회전으로 움직였죠. 내려올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를 내 몸이 방해를 안 하면 이 클럽 헤드는 또 내려올 때도 의도치 않게 곡선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곡선으로 만든다고 치면 내려가고 다운이 되고 뭐 아웃이 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향해서 직선으로 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자연스럽게 서클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하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고 나는 그냥 저 바닥에 있는 라인으로 요 그립 끝을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더니 요번에는 얘를 유지하려면 왼쪽이 더 비켜줘야 되거든요. 왼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이 클럽 구조상 이쪽이 무겁고 이쪽이 가볍기 때문에 얘는 중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도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가리키고 들어오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서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골핑 머신의 핵심인 거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킬 거예요. 근데 이 긴 봉이 클럽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라인을 지킬 거예요. 쭉 지켜. 맞죠? 연장하면 맞죠? 계속 갈게요. 계속 갈게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은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 끝이 저 앞에 연장선을 계속 갈키고 들어올 거예요. 내려올 때도 계속 갈킬 거예요. 이 끝이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은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얘가 갈키려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갈게. 그 다음에 여기부터도 저는 회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저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갈킬 거예요. 계속 갈킬 거예요. 계속 갈킬 거예요. 제 몸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회전이에요. 근데 제가 회전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회전은 이게 양쪽 어깨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갈키려면 오른쪽 어깨를 봐보세요. 뒤로 빠져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 것만큼 왼쪽은 공이 멀어지는 거겠죠, 얘가? 가까워지겠죠. 반대로 가면? 여기서 이 끝이 저기를 가리키려면 오른쪽은 공이 가까워지고 낮아져야 돼요. 왼쪽은 낮아지고 가까워진 것만큼 높아고 멀어져야 돼요. 그럼 제 3자가 봤을 때는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은 회전이 아니에요. 직선의 움직임에 가깝죠. 근데 프로님들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까요? 제 몸이. 회전하는 걸로 보였겠죠. 근데 이런 지식이 없었다고 치면 어떻게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회전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클럽도 결국은 보니까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냐면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왼손 입장에서 봐볼게요. 똑같아요. 이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갈기까 했지. 왼쪽 손등 방향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 손등이 처음보다. 근데 제가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 분이나 학생들이 테이크어웨이에서 제일 미스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바닥에 있는 라인만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 이거 왜 쓸까요? 이거 못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냥 자꾸만 있으면 돼요. 자꾸만 있고 쟤를 가리키려면 오른쪽이 빠져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저 끝이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한다고 치면 다시 가리키고 여기서 가리키려면 요번에 또 반대로 왼쪽이 공에서 멀어져야 되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대부분 이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임팩트 모션이 이게 선수들도 백스윙은 조금 다양하지만 임팩트 포지션에서의 몸의 움직임이나 손의 움직임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라인만 잘 지켜주면. 자, 그래서 요게 뭐에 가깝냐면, 그러니까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이라는 거는 회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느낄 때는. 요 서클은 모션의 움직임에 가까운 거고, 요 직선은 액션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직선이 계속 모이면 서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스윙머신이라는 책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요 모션하고 액션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책 보는데 훨씬 더 좋거든요. 모션하고 액션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동작 아닐까요? 동작이나 움직임으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모션이나 액션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골핑머신 책을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션은 제가 이해를 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모션에 가까워요. 액션은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모션은 대부분 서클로 움직이고 회전으로 움직이고 회전적인 부분으로 원 비슷하게 움직이고, 액션은 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스윙을 제가 한번 해보면 액션하고 모션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놓고 스윙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액션은 뭐고 모션은 뭘까요? 모션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클럽이 이렇게 뭔가 기울어진 면에서 서클로 움직였다는 거고. 액션은 내가 어디를 보내야지라고 하는. 그렇죠. 그 서클을 만든 제 의도잖아요. 근데 제 의도는 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클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제 의도는 여기서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는 의도는, 액션의 의도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제 의도는 얘가 어떻게 움직였든지 간에 저는 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최대한 직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제 액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제 몸을 보시면, 만들려면 오른쪽은 뒤로 빠져줘야 돼요. 공에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빠지는 것만큼 왼쪽은 공에 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럼 어깨 움직임도 제 3자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 멀어지고 왼쪽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거를 회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의도는 회전이 아니었잖아요. 어깨도 회전으로 모션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션은 요 서클에 가까운 거고, 액션은 직선의 움직임에 가까운 거죠. 근데 경사면이잖아요. 서클은 이 면에 이렇게 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 클럽 헤드는 절대로 이 스트레이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원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놓고 요 샤프트의 연장선이에요. 샤프트의 연장선이 저 라인을 계속 가리키면, 저 라인을 가리키려면 제 생각은 항상 직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왜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갔냐는 거죠. 대부분 분들은 처음엔 이렇게 하죠. 앞뒤 30cm를 똑바로 빼려고 하다가 너 그거 아니래. 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전을 한다. 그럼 빠지죠. 이 라인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액션하고 모션의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나는 곡선으로 안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곡선이 나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대부분 미스하는 테이크어웨이에서. 여기서 얘를 돌린 거잖아요. 왼손을 돌리니까 얘가 빠지겠죠? 근데 얘를 제가 가만히 놓고 오른쪽이 뒤로 빠져요. 자, 왼손등 방향 한번 봐보세요. 이건 얘를 돌린 거잖아요. 돌리는 액션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공에서 멀어질 거예요. 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위치에서 왼손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처음 위치보다 회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모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네.